야구가 없는 월요일, 야구를 사랑하는 이들의 참견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야구의 참견 이호곤입니다. 오늘도 야구 팬이라면 흥미롭게 지켜볼 주제를 가지고 열심히 참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또 참견해 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윤희상 해설위원, 그리고 특별한 두 분이죠. 차우찬 해설위원, 파이낸셜 뉴스의 전상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KBO 리그는 이 기록의 한 주였습니다. 먼저 230경기 만에 400만 관중을 돌파했습니다. 종전 기록이었던 255경기를 가볍게 뛰어넘으면서 야구 팬들의 좀 뜨거운 사랑을 좀 느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이 400만 관중과 함께 또 지난주 상당히 또 의미 있는 기록도 나왔습니다. 폰세 선수가 류현진 선수를 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폰세 선수가 34년 만에 손동열 전 감독님의 어떤 기록을 소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13이닝에 18개 탈삼진이었는데 이번엔 8이닝에 18개 탈삼진이니까 얼마나 폰세 선수의 기록이 엄청난지를 또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또 2010년에 우리 유현진 선수가 세웠던 정규 이닝 17탈삼진을 넘어서는 신기록이 탄생을 했습니다. 야, 탈삼진 18개. 뭐 차우찬 의원도 탈삼진 왕 출신이잖아요. 네. 한 번 해봤습니다. 이 18개 탈삼진 체감이 좀 되시나요? 사실 그 숫자는 그 경기를 하면서 생각할 수가 없는 숫자예요. 윤희상 위원도 계시지만 한 경기에 두 자릿수 탈삼진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만큼 엄청난 기록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정 500 홈런. KBO의 살아있는 전설 최정 선수가 KBO 최초의 500 홈런 시대를 열었습니다. 뭐 올 시즌 이제 시작하면서부터 이 기록이 언제 나오냐, 사실 네. 뭐 시작부터 좀 많은 관심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초반에 최정 선수가 부상도 좀 있어서 우려도 많이 했었는데 예상보다 좀 빠르게 최정 선수가 500 홈런을 돌파를 해서 팬들도 최정 선수도 좀 마음이 가벼워질 것 같습니다. 어떤 그 레전드 선수들의 어떤 멘트도 참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현진 선수가 말을 할 때 최정 선수의 피홈런 목록에 내가 들어가 있어서 참 영광이다라는 그런 멘트가 상당히 또 인상이 깊었었고, 또 우리 그때 화제가 됐던 우리 이혁은 우리 캐스터님의 멘트 화제가 됐죠. 네, 꾸준함이 이어지면 위대함으로 발전하는 어떤 리빙 레전드 최정 선수라는 그 멘트도 상당히 저한테 좀 가슴이 좀 많이 와닿던 것 같아요. 사실 캐스터들은 비슷한 감정을 느낄 텐데 캐스터들이 이 대기록이 있잖아요. 엄청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멘트를 썼다 지웠다를 굉장히 여러 번 했고, 예. 아내에게 보여줬는데 별로라고 해서 다시 다 지우고 진짜요? 다시 썼거든요. 네. 최정 선수가 또 제 멘트 들었다면서요. 네, 뭐라고 하던가요? 네, 궁금하네요. 제가 자랑을 많이 했죠. 우리 캐스터님이 엄청 준비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몇 번을 돌려봤대요. 그리고 진짜. 네, 너무 뭐랄까 자기를 되게 멋있게 만들어줘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제가 영상 편지까지 한번 띄워보라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네 그랬었어요. 네. 저도 멘트가 너무 좋아서 앞으로 좀 자주 좀 써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뭐 500 홈런뿐만 아니라 이제 홈런 하나하나에 많은 팬들이 또 열광을 했고, 모처럼 이제 이 500 홈런이라는 대기록 또 많은 어떤 또 선물이 좀 걸려 있었기 때문에 팬들께서도 이 500 홈런볼을 잡겠다 하는 팬들이 참 많았었는데 행운의 주인공 누구였나요? SSG 랜더스의 팬분이 정말 22년에 광팬분이 잡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날 정확히 봤어요. 그러니까 홈런이 날아오는 각도가 절대 그 팬한테 갈 수가 없는 각도였어요. 진짜? 맞아요. 팬은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공이 다른 그 구조물에 맞고 튀어서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팬한테 돌아갈 운명이었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팬은 기꺼이 너무 기분 좋게 그 500호 홈런볼을 이제 홈런공을 기부했고, 또 그 팬은 또 감사함의 마음으로 또 많은 또 선물을 또 받게 됐는데, 야, 이 최정 선수가 사실 원래 별명이 이제 소년장사였잖아요. 또 데뷔 때부터 이제 소년장사라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이제 어느덧 이제 중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네, 정말 꾸준하게 네, 1호부터 이제 500호까지 정말 꾸준하게 이 대기록을 만들어냈죠. 그럼요. 일단 그냥 딱 보기만 해도 정말 위압감이 느껴지는 대기록인데, 일단 19년 연속 두 자릿수 홈런이라는 게 이게 말이 쉽지 정말 상상할 수조차 없는 정말 위대한 기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2005년 이제 5월 21일이었나요? 이제 현대의 당시 이제 이보근 선수를 상대로 투런 홈런을 기록하면서 최정 선수의 이제 홈런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뭐 윤희상 의원은 바로 옆에서 또 최정 선수를 지켜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1호부터 500호까지 뭐 제가 군 생활하기 그 딱 텀 빼고는요 거의 지켜봤죠. 많이 지켜봤는데, 그러니까 사실 저는 2005 시즌 1호 홈런이 그러니까 상당히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 시즌에는 최정 선수가 이제 지금은 퓨처스 리그인데 그때 네가 2군이라고 했으니까 2군, 1군 5갈 때였어요. 그래서 2군에서도 정상적으로 이제 본인의 실력이 본인 스스로 되게 낮다고 평가를 해가지고 이제 저한테 정말 밥만 먹으면 형 나 투수로 바꿀까? 난 타자는 아닌 것 같아. 진짜 정말 이런 소리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냉정하게 어떻게 얘기했냐면 투수는 더 안 돼. 투수는 스트라이크를 못 던져 넌. 그러니까 너는 빠따야, 방망이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릴 때 시절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는 그 500 홈런을 바라봤을 때 엄청나게 뭐랄까 소름 돋고 괜히 울컥하고 내 후배인데 막 이런 감정이 정말 막 북받쳤어요. 네. 윤희상 의원이 어떻게 보면 또 행운입니다. 왜냐면 이제 최정 선수한테 홈런을 안 맞아봤어요. 차우찬 의원도 근데 차우찬 의원도 통산 기록을 보니까 생각보다 최정 선수를 상대로 홈런을 많이 허용하지는 않으셨더라고요. 근데 좀 생각에 오래 남는 홈런이 있어요. 뭔가요? 2010년도 이제 한국 시리즈. 어이구. 가슴 아픈 그 한국 시즌에 시리즈. 제가 정말 SK한테 너무 잘 던졌는데 네. 한국 시리즈 2차전 선발로 나가서 1대0으로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최정 선수한테 투런 역전 홈런 그리고 6회 또 솔로 홈런, 그러니까 2연타석 홈런을 맞았어요. 아유. 근데 그 홈런이 본인이 가장 기억에 남는 홈런이라고 최근에 또 한 방송에서 얘기를 하길래 상처가 됐죠. 그렇다면 이제 차우찬 의원 혹시나 이제 이 지금 젊은 선수들 가운데 최정 선수의 기록에 좀 도전을 해볼 만한 선수 좀 어떤 선수가 있다고 보시나요? 현재까지 중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시안 선수, 그리고 문보경, 네. 김영웅 이런 선수들이 아무래도 장타력을 겸비하고 있고 이렇게 꾸준히 지금처럼만 하다 보면 또 어느 정도 근접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87년생, 1987년생의 최정 선수고 또 앞으로 이제 최정 선수가 홈런을 더 칠 수 있기 때문에 자, 윤희상 의원 몇 개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뭐 앞서 차우찬 위원님이 뭐 젊은 선수들보다 앞으로 향후 한 4, 5년 정도 더 많이 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는데 최정 선수의 이런 스윙 메커니즘과 전체적인 몸 상태를 보면 600호 홈런까지는 좀 편하게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최정 선수 하면은 이 몸에 맞는 공이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큰 부상을 안 당해요. 그것도 뭔가 하늘이 내려준 운명 아니면 정말 뼈가 단단한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큰 부상을 당하지 않는 것도 저는 실력이라고 보거든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최정 선수의 600호 홈런은 무난하게 나오지 않을까 또 이렇게 예상을 해봐요. 야, 이 소년 장사에서 이제 리빙 레전드 전설로 불리고 있는 최정 선수의 홈런 레이스를 앞으로 야구 참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최정 선수 외에도 또 팬들을 열광하게 했던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야참을 찜공한 전세현 아나운서가 소개하는 이주혜 선수 만나보시죠. 야구의 참견은 내가 찜콩. 안녕하세요, 전세현입니다. 야구의 참견에서는 매주 한 주간 가장 빛나는 활약을 펼친 이주혜 선수를 선정합니다. 일주일간 야구장을 아주 뜨겁게 달군 선수들이 있었는데요. 야구의 참견이 선택한 이주혜 선수 후보부터 만나보시죠. 지난주 5승 1패를 기록한 기아 타이거즈에는 최영우 선수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6경기 출장에 타율 5할 2푼 6리, 19타수 10안타, 홈런 1개와 6타점을 기록했는데요. 6경기 전 경기 안타를 기록했고 목요일과 토요일 경기에서 결승타를 기록하며 기아의 해결사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KBO 최초로 500홈런을 작성한 SSG 최정 선수, 지난주 타율 2할 7푼 3리, 22타수 6안타, 홈런 3개와 10타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경기 연속 홈런을 기록하며 통산 홈런 기록을 502개로 늘렸습니다.
세 번째 후보는 한화의 폰세 선수입니다. 지난 17일 SSG와의 경기에 선발 등판해 8이닝 동안 안타 2개만 내주고 무실점하면서 삼진 18개를 잡았습니다. 폰세 선수는 이날 삼진 기록으로 선동열 전 감독의 한 경기 최다 탈삼진 기록과 타이를 이뤘고 류현진 선수의 정규 이닝 한 경기 최다 탈삼진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자신을 연호하는 팬들에게 눈물로 화답한 폰세 선수, 탈삼진 단독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세 선수 모두 정말 이주혜 선수가 될 자격이 충분한 선수들인데요. 야구의 참견이 선택한 이주혜 선수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이주혜 선수는 바로 폰세 선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평균 자책점 탈삼진 단독 선두, 다승 부문 공동 선두로 올라선 폰세 선수. 독수리의 비상을 이끌고 있는 에이스의 활약, 앞으로도 야구의 참견이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투수의 참견, KBO 10개 구단 핵심 유망주 운영법. 네, 오늘 투수 두 분을 모신 만큼 오늘은 이제 투수에 대해서 참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팀의 핵심 유망주들에 대한 참견인데요. 10개 구단 모두 투수 유망주에 대해서 정말 각별하게 관리를 하고 있죠. 물론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투수 유망주들의 육성 없이는 우승할 수가 없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뭐 저희가 작년에 많이 다뤘던 각 팀 신인 선수들이 곧바로 팀 전력에 편입이 되고 있고 퓨처스의 투자가 필수화된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수들이 이제 앞으로 무럭무럭 또 성장을 해서 KBO 리그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의 참견을 준비를 했는데요. 자, 시즌 순위의 역순으로 저희가 한 팀씩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움 히어로즈 정현우 선수입니다. 올해 신인이죠. 2025년 전체 1번으로 키움에 입단을 한 정현우 선수. 고등학교 시절부터 상당히 더 유명했습니다. 이 정현우 선수 어떤 선수인가요? 사실 이제 정현우 선수의 가치를 이야기하려면 최근에 드래프트의 흐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네. 드래프트에서 자완 투수는 왕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뽑기가 힘들고 희소한 선수 자원이에요. 제가 작년에 나와서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현우 선수 같은 경우는 엘리트 중에서도 정말 엘리트라는 말이 너무 잘 어울리는 선수다라는 이야기를 그때 윤희상 위원하고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도 중앙야구 선수권 우승을 했었고 고등학교 올라와서도 자신의 힘으로 전국대 우승 3개를 시켰고 정말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어떤 그런 초특급 자완투수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프로에 나가서 데뷔전에서 선발승도 하는 것이고 또 선발 로테이션에 이제 집어넣어서 이제 구단이 육성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겠죠. 즉시 전력감이라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프로에 이제 입단하자마자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강력한 구위뿐만 아니라 변화구 구사 능력도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인도 이제 포크볼을 또 가장 또 자신 있는 구종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차우천 의원 보시기엔 좀 어떻게 보셨나요? 앞서 기자님 말씀해주신 대로 정말 그 아마추어 때 엘리트 코스를 밟은 선수인 만큼 밸런스, 그다음에 제구력, 변화구 이런 거를 보고 좀 놀랐어요. 신인답지 않은 그 본인만의 리듬으로 잘 던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키움에서 또 육성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 산발로 시작을 한 만큼 조금 길게 보고 선수를 관리를 하면서 경험을 쌓게 해주면 굉장히 큰 선수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윤희상 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정현우 선수를 이제 분석을 했었고 이제 프로에 입단을 한 프로 선수 정현우 선수를 이제 보게 됐습니다. 비교를 해본다면 좀 달라진 부분이 좀 있습니까? 저는 일단은 조금 부정적인 시선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평균 구속이 3게임을 던졌을 동안 너무 안 나왔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올 시즌부터 트랙맨이 들어오면서 트랙맨 기준으로는 140km가 나왔는데 아마 작년 기준에서는 130km 후반대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속구의 평균 구속이 떨어지는 모습 그리고 하나는 정말 이 로테이션을 돌아가기에 이 친구가 회복력을 갖고 있느냐를 조금은 의구심이 들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는 조금은 정현우 선수를 한 번은 그러니까 워낙 어린 선수니까 발전 가능성은 굉장히 높게 기대치도 높게 잡는 건 맞지만 조금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정현우 선수가 이제 부상을 당하면서 이제 122구를 던졌던 이 정현우 선수의 등판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나왔습니다. 신인 선수에게 좀 무리였을까요? 자, 일단은 팬분들 그리고 전체 야구인을 봤을 때 우려 섞인 목소리 저도 공감은 하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이 키움의 홍원기 감독의 선택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굉장히 높게 봐요. 그러니까 5이닝만 채우면 승리 투수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저는 홍원기 감독이 모든 팬들의 비난을
나는 받겠다. 대신 이 선수를 그래도 키우겠다, 쓰겠다. 이게 그러니까 우려 섞인 목소리는 알지만 그래도 저는 그 선택에 있어서는 뭐 그래도 괜찮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성공하는 기억을 남겨주는 것이 그 당시엔 더 중요했다. 네, 맞아요. 네, 키움의 미래를 책임질 선수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정유로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은 팬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데 차우찬 의원이 보시기에는 좀 선발과 불펜, 지금 이 선수가 선발로 나온 경기에서 어쨌든 좀 구속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선발이냐 불펜이냐 이런 보직을 놓고도 또 많은 팬들이 좀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일단 무조건 선발로 가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일단 갖추고 있는 본인의 능력치가 저는 선발에 맞다고 생각을 해요. 뭐 구속이 지금 조금 떨어져 있지만 이것은 약간 적응력의 문제도 있고 이제 신이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점차 지나고 경험이 쌓이면서 편안한 상태에서 구속이 또 다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일단 선발로 준비를 시켜야 되는 선수고 팀에서도 선발로 키워야 되는 선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체 1번으로 이제 프로 생활을 시작하게 된 정유로 선수입니다. 앞으로 더 큰 성장을 기대하면서 빠르게 또 부상을 털고 건강하게 돌아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투수 유망주는 두산의 홍민규 선수입니다. 올해 이제 3라운드 신인 선수입니다. 지금 이승엽 감독의 기대에 좀 확실하게 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야탁고 출신의 이 홍민규 선수 어떤 선수인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고등학교 시절에도 충분히 좋았던 선수였었습니다. 그때 야탁고에는 작년 당시에 김현우 선수가 있었고 홍민규 선수가 있었는데 홍민규 선수 같은 경우는 제구나 부드러운 투구 폼, 메커니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높은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두산 베어스라는 팀 자체가 아무래도 조금 더 메커니즘이나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투수 유망주를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홍민규 선수에게 좀 잘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홍민규 선수 입단하고 나서 지금 불펜 투수로서의 초반에 보직을 맡아서 13경기에서 1.83이라는 아주 좋은 평균 자책점을 보여줬습니다. 홍민규 선수가 불펜으로 등판을 하다가 또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이제 선발 등판 기회를 잡았습니다. 어떤 이런 보직 변경이 본인에게 좀 약간 낯선 느낌도 분명 있을 수 있었을 텐데 차우찬은 이 홍민규 선수가 선발 투수로서 만약 안착을 한다면 좀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글쎄 조금 조심스러운 항상 얘기인데 일단은 빠른 거, 그다음에 체인지업 이 두 가지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제구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세 번째 구종 슬라이더 그다음에 또 커브도 간간히 던지는데 결국에 선발로 가려면 본인이 투피치로는 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긴 이닝, 뭐 6이닝까지는 아니더라도 5이닝을 안정적으로 던지려면 세 번째 구종을 조금 더 완벽하게 좀 다듬어야지만 경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덜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기아와의 더블헤더 경기에 등판을 했고 3과 3분의 2이닝 70구 던졌습니다. 4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신인 선수의 첫 선발 등판이라고 봤을 때는 나쁘다라고 보기엔 또 어려운 기록이었습니다. 또 입단 당시에는 또 선발이 좀 더 잘 어울린다는 평가도 있었는데 윤희상 의원 어떤 보직이 조금 더 어울린다고 보시나요? 저는 선발이 잘 어울린다고 봐요. 3이닝을 막았다는 거는 뭐 저는 사실 첫 등판 때 1이닝 7실점인가 해가지고 1회 뭐 강판당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차구찬 위원처럼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직구 슬라이더 투피치로 상대를 압박하거나 윽박지를 수 있는 느낌의 구위는 아니에요. 그래서 차구찬 위원님 말씀이 너무 정확해요. 슬라이더나 커브 제3구종이 장착이 되면 선발 투수로서는 너무 매력적이에요. 왜냐하면 공을 너무 밸런스와 투구 메커니즘으로 공을 던지거든요. 그러니까 힘으로 던지는 유형의 투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구수가 늘어나도 전체적으로 받는 데미지나 부하는 조금 여유로울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저는 홍민규 선수는 장차 선발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뭐 선발 불펜 가리지 않고 인상적인 또 데뷔 시즌을 보내고 있는 홍민규 선수인데요. 다음 등판에서도 또 좋은 활약을 이어가기를 야구의 참견에 응원하겠습니다. 자, 다음 참견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참견해 볼 선수는 삼성 라이온즈의 이호성 선수입니다. 최근 이제 김재윤 선수와 보직을 바꾸면서 이제 삼성의 새로운 마무리 투수로 올라서게 된 이호성 선수인데요. 이 선수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호성 선수는 고등학교 시절에는 정말 투구 폼도 예쁘고 공을 쉽게 던진다는 느낌도 있었고 손재주도 있는 투수였었는데
다만 이제 구속이 예상보다 많이 올라오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깔끔하고 예쁘다라는 투수였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약간 특징이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작년 첫 시즌에는 그런 단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 시즌에는 체력적으로 탄탄해진 것 같고 그리고 구속도 많이 올라온 것 같고 구위도 많이 올라오면서 아마 한 단계 스텝업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무리를 첫 등판했던 지난 13일 경기에서 이제 세이브를 기록했던 이호성 선수입니다. 물론 뭐 팀에 지금 봤을 때는 경험이 풍부한 백정현 선수라든지 또 마무리 경험이 있는 김태훈 선수 이렇게 경력이 풍부한 고참급 선수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진만 감독이 왜 이호성 선수를 선택했을까요? 구위죠, 구위. 그러니까 그 베테랑 선수들의 어떻게 보면 뭐 경기 관리, 경기 운영 능력 이런 것보다는 이호성 선수의 구위가 확실하게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호성 선수는 올 시즌에 속구의 스피드도 올라갔지만 슬라이더의 움직임이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사실은 이호성 선수의 주무기는 커브예요. 저는 이호성 선수의 성장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좋은 구위가 이 베테랑들의 어떻게 보면 경험보다는 좀 더 박진만 감독의 눈을 사로잡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삼성의 이제 이호성 선수도 있지만 사실 이제 올 시즌 신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 배찬승 선수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작년에 우리 윤희상 의원님이 극찬을 했었던 이 구위면 프로 가서 바로 통할 수 있다라고 했었던 그 선수가 올라오자마자 156kg를 던져서 삼성 팬들을 정말 흥분의 도가니로 오랜만에 차우찬 의원님 이후로 오랜만에 또 특급 자원을 갖게 되는 건가라는 어떤 저는 그런 특급은 아니었어요. 아, 무슨 말씀을 워낙 자질이 좋은 선수라서 아마 조만간 우리 팬 여러분들의 기대를 충분히 부응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프링 캠프 때부터 이제 박진만 감독이 배찬승 선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제 시즌 들어와서는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기록이 뭐 압도할 만한 기록은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솔직하게 우당탕탕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배찬승 선수가 하고 있는 어떤 투구의 패턴이나 이런 게 전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배찬승 선수가 사실은 커브, 체인지업 던질 수 있는 구종이 많아요. 근데 지금은 심 대 심으로 붙어보고 예, 구종도 최대한 줄여서 지금 슬라이더를 던지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뭐 맞을 때도 있고 제구가 안 될 때도 있지만 이건 전부 다 경험으로 축적된다고 보고요. 우당탕탕 하는 거는 팬분들이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마어마한 재능, 포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투구 패턴에서 경험이 쌓인다면 뭐 자완을 대표하는 김광현, 류현진, 여기 차우찬 위원님도 있잖아요. 사실 직슬이었어요. 직슬에서 이제 진화되면서 이 스플리터가 장착이 된 거였고 배창수 선수 충분히 그 안에서 분명히 그러니까 이 성장하는 데서 틀을 어느 정도 좁혀주는 건 저는 맞다고 봐요. 근데 다행인 거는 저는 일단 윤희상 그 위원하고 오늘 야구 얘기 오랜만에 하는데 다행히 잘 맞는 것 같아요. 다행히 싸우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배찬승 선수는 그 구위라면 정말로 힘으로 붙어야 돼요. 그리고 이닝당 1개 이상씩 삼진을 잡을 투수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당연히 맞춰 잡고 뭐 완급 조절도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아직은 또 신인이기 때문에 굳이 몸쪽 구석, 뭐 바깥쪽 이렇게 던질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하이 패스트볼 내가 던졌을 때 타자가 파울이 나오고 헛스윙이 나오고 카운트를 쉽게 벌 수 있네 이런 것들을 좀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슬라이더도 내가 어렵게 던지는 게 아닌 유리한 카운트에 그냥 낮게만 던지면 타자들이 타이밍이 앞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헛스윙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빨리 깨우치면 지금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이호성 선수 또 배찬승 선수 지금 라이온즈에서 큰 역할을 해줘야 되는 두 투수들인데요. 두 투수들이 두려움 없이 앞으로도 좋은 모습 또 보여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유망주 이어가 보겠습니다. KT 위즈의 원상현 선수입니다. 원상현 선수 역시 뭐 특급 유망주로 평가를 받으면서 2024년 1라운드 전체 7번이죠. KT 위즈 유니폼을 입게 됐는데요. 어떤 선수인지 소개해 주시죠. 원상현 선수 같은 선수가 진짜 선발로도 쓸 수 있고 구원으로도 쓸 수 있는 전형적인 선수로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이 선수가 좀 성장성이 앞으로 좀 높지 않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아무래도 한 살 많은 선수였기 때문에. 그래도
들어와서 빨리 잘할 거라는 어떤 그런 확신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나와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기아 타이거스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대현 선수와 원상현 선수가 있는데 원상현 선수는 분명히 빨리 들어와서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조대현 선수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다만 이 선수 같은 경우가 피지컬이 좋아지고 메커니즘이 좋아졌을 때 훨씬 더 크게 선발로서 좋아질 선수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조대현 선수를 선택을 했고 KT는 원상현 선수를 선택을 했는데 그냥 그 예상과 과정대로 그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뭐 이 선수가 일단은 뭐 상당히 좀 재밌는 일화들이 많죠. 뭐 장성호 포수에게 이제 마운드로 올라와라 손짓을 하기도 했었고 또 이강철 감독을 상당히 좀 어려워하지 않고 이제 좀 편하게 또 대화를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좀 또 배짱을 가지고 있다 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원상현 선수의 양면성인데 승부욕이 있다 보니까 타자들한테 피하지 않고 달려드는 그런 싸움닭 같은 기질이 있는 반면에 좀 이렇게 경기 집중을 하다 보니까 조금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여지도 많다고 해요. 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박혜영 감독님이 항상 눌러줘야 된다고 누군가가 그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아마 안영명 코치님께서 조금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눌러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제가 중계를 가서 보면 이렇게 식사를 할 때 안영명 코치가 와서 원상현 선수와 대화를 좀 나누고, 그러니까 뭔가 좀 이 원상현 선수의 얘기를 좀 많이 들어주는 모습을 제가 좀 봤는데, 그러니까 투수는 또 마운드에서 좀 이렇게 또 강인한 모습을 또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윤희상 위원도 저희가 이제 볼 때는 굉장히 순하고 사실은 하는데 현역 시절에 마운드에서 보면 이렇게 막 가끔 싸우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이러한 성격이 네. 투수에게 좀 필요한 부분인 건 맞잖아요. 저는 1군에서 자리를 가장 빨리 잡는 선수들이 이런 유형의 선수인 것 같아요. 인파이터 기질이라고 하죠. 막 투지, 근성, 한번 칠 테면 쳐봐. 이런 느낌의 선수들이 좀 성장하는 그래프도 굉장히 빠르고요. 아까 말씀드린 싸움닭 기질, 너무 흐뭇하게 바라보는 그런 투수 중에 한 명이에요. 또 뭐 원상현 선수가 이제 지난해였죠. 이제 개막 2연전 때 치면서 인사했던 원태인 선수에게 이제 연락을 해서 체인지업 그림을 좀 알려달라 이런 이야기도 좀 있었고, 실제로 올해 이제 본인이 자신 있는 커브의 구사 비율을 좀 줄이고 체인지업을 좀 늘리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안 그래도 저도 좀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사실은 작년에 시작할 때는 시범 경기 선발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예. 그때도 굉장히 좋은 커브를 던지고 있었고 근데 올 시즌 보면은 또 체인지업을 작년 16%에서 올 시즌 한 35% 정도로 비중을 굉장히 높이면서 또 지금은 7회 8회 필승조로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아무래도 이 체인지업이 좀 제구력 잡기도 좀 편하고 타자들한테 현혹시키기도 좋고 그다음에 또 강력한 또 커브라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좀 캐치를 빨리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체인지업 비중을 높이고 또 이 KT 전략 분석팀에서 또 올 시즌 봤을 때 RPM, 커브의 RPM이 최고 3,380.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최상급 선수들하고 견져도 거의 동일한 수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올 시즌 분명히 업그레이드된 이유가 이제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자신 있는 커브는 이제 중요한 순간에 활용을 하고 지금 그렇죠. 체인지업을 상당히 많이 구사를 하고 있는데, 이 선수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 원래 고등학교 때 체인지업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돼서 스플리터를 또 연습을 했다가 그게 쉽지 않아서 다시 체인지업을 이제 연마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야, 뭐 선발도 가봤고 불펜도 가봤는데 윤희상 의원이 보기에는 어떤 보직이 조금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일 어울리는 보직은 전천후이긴 하지만 사실 저는 뒤쪽이 더 나아 보여요. 그러니까 선발을 던져서 잘 던지면 그 4일 5일이 굉장히 이 친구한테는 길게 느껴질 것 같아요. 내가 컨디션이 워낙 좋으니까 한 이틀만 쉬고 던지고 싶다. 막 이렇게 정말 왜냐면 투지와 근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기간이 길어지면 생각보다 멘탈적으로 많이 흔들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선발은 결국은 준비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5일, 5일씩. 근데 불펜은 오늘 예를 들어 블론 세이브를 했으면 바로 다음날 또 경기가 있기 때문에 이 리프레시하는 기간이 굉장히 짧거든요. 그런 쪽에서는 좀 원상현 선수랑의 성격이 조금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자, 원상현 선수가 지금 강철 매직 이강철 감독의 굉장한 신임을 받고 있는데 시즌 끝까지 계속해서 또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망주입니다. 2023년 1라운드 입단을 한 NC의 신영우 선수입니다.
신영우 선수 뭐 강속구를 가졌고요. 또 야구를 조금 늦게 시작하기도 했고 투수로 전향을 한 것도 조금 늦긴 했습니다만 이 선수의 잠재력만큼은 정말 엄청나는 평가를 받았죠. 예, 엄청난 선수죠. 잠재력은 정말 좋은 선수입니다. 사실 이 선수 같은 경우는 투수를 고등학교에 와서 이제 시작을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선수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사실 NC 스카우트 팀에서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험을 걸어보기로 한 거죠. 사실 이 선수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도 제구력에 불안이 있었고 기복이 좀 심했습니다. 하지만 반대급부로 투수가 갖춰야 될 걸 너무 많이 갖고 있었어요. 첫 번째 일단 빠른 공, 160을 던질 수 있는 강한 어깨. 두 번째는 확실한 변화구 하나, 너클 커브. 너클 커브가 굉장히 좋았고 거기다가 메커니즘 자체도 이 공이 찍히는 그런 좋은 각. 거기다가 워크의식도 상당히 좋아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높게 봤다고 합니다. 뭐 입단 전에 이제 박용택 해설위원도 타자와 이제 싸움이 되는 투수지만 결국은 이제 제구 관건이다 뭐 이런 평가를 했었는데요. 현재도 지금 뭐 호주를 다녀오기도 했습니다만 제구력엔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매년 신영우 선수의 투구폼을 보면 저는 조금은 진화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릴리스 포인트의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폼이 점차 안정감 있게 움직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데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밸런스적으로 많이 움직여지고 있거든요. 다만 걱정되는 건 계속 오는 부상이에요. 사실 이런 선수들은 그러니까 공은 많이 던지면 어깨야 팔은 쓰면 쓸수록 닳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래요. 신영우 선수는 좀 많이 던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차우찬 위원도 있겠지만 80%의 힘으로 100%의 스피드를 낼 수 있는 감각이 있어요. 존재해요. 그건 무조건 있거든요. 근데 그 공을 던지려면 결국은 투구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신영우 선수는 일단은 제구력보다는 저는 부상 리스크에서 좀 자유로워지면 점차 계속해서 진화를 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올 시즌에도 그 호주 리그 갔다 와서 부상 소식을 듣고 저는 진짜 누구보다 안타까웠어요. 그 호주 리그에서 던지는 거를 계속 찾아봤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발전을 해서 네, 저도 이 포텐이 터지는 건 신영우 선수는 터지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터질 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기다려주는 마음으로 이 선수가 이게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요. 사실 저도 이 제구 난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알아요. 그 80%의 힘으로 저는 피칭을 많이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같은 밸런스, 같은 느낌으로 일정하게 던지는 게 몸에 배어 있어야지만 내가 큰 흔들림이 없고 그 부상이 좀 덜 올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제구도 잡힐 수 있고 힘은 힘대로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정말로 투구수를 좀 많이 가져가는 수밖에 없어요. 연습분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결국은 요 선발과 불펜 사이에서 이런 유형의 선수들을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가 매번 나오는 질문이긴 하잖아요. 저는 이건 지극히 완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신영우 선수는 선발해야 됩니다. 네, 신영우 선수는 정말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선수가 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긴 이닝을 소화하게끔 해주는 것이 좀 더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네, 성실한 훈련 태도를 또 갖춘 선수이니만큼 이 선수의 노력에 꼭 빛을 발할 수 있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SSG의 핵심 유망주에 대해 참견해 보겠습니다. 이 선수 역시 2023년에 입단한 선수입니다. 자, 2023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신영우 선수 다음 순번으로 이제 SSG에 지명을 받았던 이로운 선수인데요. 이 선수 또 전상일 기자가 고교 시절부터 취재했던 선수잖아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대구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선수였어요. 협성 경복 중학교를 나왔고 그때 이후부터 상당히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로 유명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넘어가는 그 시기에 부상이 좀 있어서 승부가 약간은 떨어진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선수를 지명을 할 때 부상 리스크가 있어서 1라운드로 바로 뽑자마자 부상이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망설여진다라는 그런 평가도 많았었는데 부상은 무슨 나와가지고 계속 너무너무 잘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거기다 조병현이라는 마무리 투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이로운 선수가 있고 이런 선수들이 앞으로 청라돔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차세대 불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이번스에서 랜더스로 이제 넘어가면서 랜더스의 이름을 달고 지명을 받은 선수들 이제 누가 나올 것이냐 이 기대도 사실 있을 텐데 이로운 선수가 또 그 역할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 시즌의 슬라이더가 올 시즌엔 정말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고속 슬라이더가 장착이 됐어요. 단 한 시즌 만에. 그러니까 이로운 선수의 감각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는 사실 이렇게 이로운 선수가 불펜에서 잘 던져주고 있다면 가장 선발 생각이 많이 드는 카드가 이로운 선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멀티 이닝도 그렇고 이 신인 2년차 선수가 연투할 때 던졌을 때 스피드의 차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회복력, 피로감을 이겨낼 수 있는 본인만의 뭐 루틴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는 정착이 돼 있는 친구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랜더스 선발은 자 김광현, 문승원까지 자 5선발은 계속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송영진, 박정훈 계속 김건우. 하지만 이로운 선수가 이렇게 잘 던져준다면 청라 시대를 맞이했을 때는 야, 이 에이스 카드로 만지작 할 수 있는 카드가 저는 이로운 선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선발 투수로서. 맞아요. 사실 SSG 팬분들이 이제 조병현 선수, 우리 이로운 선수 어떤 선수를 좀 20대 선발이 좀 아주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선수를 선발로 이렇게 좀 가야 될까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랜더스 예전 이제 와이번스 때의 팬들이 기억하시는 최병용 선수가 최병현 선수. 약간 느낌 있죠. 떠오르시죠? 약간 느낌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로운 선수가 최병용 선수를 이렇게 빗대기에는 아직 한참은 모자르죠. 정말 어마어마한 선수였으니까. 하지만 그려볼 수 있는 거는 선발 투수로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네. 지금 뭐 이로운 선수가 사실 이제 불펜에서 정말 많은 역할을 감당을 하면서 뭐 이닝을 가리지 않고 지금 등판을 하고 있는데 차우 씨는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회복력이에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선수 생활을 해봤지만 이게 정말 그 체격이 안 맞게 되게 감각이 좋아요. 그리고 밸런스도 굉장히 좋고 이런 하체를 이용하는 거 이런 게 사실 잘 어울리진 않는데 굉장히 야구를 잘 배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굉장히 예쁘게. 네. 그럼 윤희상 의원이 보실 때는 지금 뭐 워낙 잘하고 있지만 요 정도 조금 더 보완이 되거나 조금 더 추가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부분이 좀 있으신가요? 사실 지금은 딱히 이로운 선수한테 이야기할 부분은 없어요. 다만 흔들릴 때, 맞을 때, 그러니까 자기를 의심할 때 조금만 더 자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SSG에 지금 힘을 보태고 있는 이로운 선수인데요. 이로운 선수가 앞으로 또 계속해서 이 좋은 활약을 이어갈 수 있기를 응원하면서 다음 선수로 참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수는 이제 전상일 기자가 할 말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기아 타이거즈 윤영철 선수입니다. 전상일 기자가 오랫동안 지켜봤던 선수 이제 윤영철 선수인데 성장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선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윤영철 선수는 한 번도 뭐 쉬는 시간, 쉼표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돌아볼 시간도 없었을 거고 그다음에 뭐 투구폼 수정이라든가 보강이나 이런 부분을 받을 기회도 거의 없었을 거예요. 어쨌든 항상 주축 선수로서 분류가 됐던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의 한계는 누구나 다 오기 마련인 거고 이번 시즌을 그런 어떤 좀 약간 쉬어가면서 돌아가는 좀 더 발전하는 그런 시즌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영철 선수가 이제 지난 복귀 등판이었죠. 사실 시즌 초반에 이제 포심의 구속이 130km 후반대 형성이 되면서 좀 많은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복귀 첫 등판에서 145km까지 나오더라고요. 자, 일단은 부상 여파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커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부상에서 정상적으로 이 부상을 아예 머릿속에 지우고 떨쳐내고 마운드에서 공 던지는 거는 생각보다 힘들어요. 네. 부상의 말급이 나아도 내 머릿속에는 그 통증이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윤영철 선수 같이 더 섬세하고 예민한 선수들은 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3경기 등판에서 조기강판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선발 투수는 사실 딱 3경기가 그 커트라인이에요. 3경기 조기강판 당하면 내가 선발 자리는 이게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딱 3경기예요. 그러니까 윤영철 선수가 3경기 조기강판 당하고 저거 들어가서 눈물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에이스가 왜 울어 이런 마음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지금 얼마나 저게 답답할까 이런 마음도 들었어요. 근데 이제 퓨처스에 가면서 저는
뭔가 이렇게 기술적으로 바뀐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 선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스마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통증에서 내가 벗어나야 되는데 이제 자기를 좀 뭔가 벼랑 끝으로 모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일단 뭐 확실히 좀 구속 상승을 보여주면서 지난 경기 어떤 반등의 좀 신호탄을 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왼손 투수로서 윤영철 선수에게 좀 현재 꼭 필요한 요소가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뭐 부상이라든지 이런 얘기는 또 윤희상 위원이 하셨으니까 저는 제가 보던 윤영철 선수는 사실은 이 스피드에 집착을 하면 안 되는 선수예요. 윤영철 선수는 본인이 가진 그 장점, 경기 운영, 그다음에 템포 조절, 타이밍을 뺏는 피칭 이런 게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는 좋은 투수인데 이게 성적이 좀 몇 경기 안 나고 주변에서 스피드가 떨어져서 그래 이런 얘기를 이제 들으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집착하고 세게 던지려고 한단 말이야. 그럼 모든 이제 제구도 안 되고 불필요한 힘이 들어가면 오히려 이게 다시 되돌리기가 더 힘들어요. 저는 지금 윤영철 선수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뭐 다른 것보다도 사실은 모든 투수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은 최근에 임창규 선수 이런 피칭을 좀 유심히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임창규 선수가 몇 년 전에 구속에 돌아와서 150kg가 다시 돌아왔을 때도 사실 성적이 뭐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작년 기점으로 해서 본인이 이제 완전 피칭을 깨달은 것 같아요. 타자와의 승부에서 집중을 하는 모습, 타이밍을 뺏는 모습 이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윤영철 선수한테는 힘이 아닌. 그러니까 윤영철 선수가 이제 고교 시절에 좋은 구속을 가지고 있다가 기아 타이거즈에 입단한 첫 해도 사실 구속에 나오진 않았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영철 선수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 어떤 그런 경기 운영의 어떤 묘를 통해서 어떤 구속의 좀 아쉬움을 커버할 수는 없는 건가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일단은 본인 스스로 욕심이 있을 거예요. 스피드엔 욕심이. 왜냐하면 윤영철 선수를 언제까지 5선발로 만족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쪽에서 구속 상승은 본인이 4선발, 3선발로 갈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 보여지고요. 사실 만 25세 이전 선수들은 구속에 신경을 쓰긴 써야 돼요. 어느 정도는. 왜 그러냐면 만 25세 저는 전 선수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신체 그래프상 만 25세 이전에 150kg를 예를 들어 못 찍었으면 그 이후에 150kg 찍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정말 드물어요. 그러면 내가 만 25세 전에 스피드 욕심을 내는 것은 윤영철 선수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쪽에서 뭐 구속 회복되는 모습은 좋아 보여요. 하지만 그러니까 윤영철 선수가 본인의 스타일, 내 야구 스타일은 경기 운영 능력, 타자와의 수싸움. 왜냐하면 지략가잖아요. 지략가.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그거를 충분히 활용을 하면서 그 외에 부수적으로 스피드는 조금씩 따라오면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네. 윤영철 선수는 웃을 때 가장 멋있습니다. 네. 이 아름다운 미소를 계속해서 볼 수 있기를 또 응원하면서 다음 참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참견해 볼 유망주는 롯데 이민석 선수입니다. 롯데자이언츠의 마지막 1차 지명자죠. 이민석 선수입니다. 반지 선수가 좀 부상을 당하면서 롯데가 이제 선발진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았었는데 희망을 줬습니다. 저도 그날 피칭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인생투 프로 데뷔 첫 퀄리티 스타트를 하면서 롯데 팬들에게 희망을 줬었는데 사실 이미 작년 시즌이 끝났을 때부터 롯데 5선발의 제 1순위 후보는 이민석 선수였습니다. 작년 기아 타이거스하고 롯데자이언츠가 한국 시리즈를 앞두고 연습 경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이민석 선수의 공을 보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제구도 너무 좋고 그날 던지는 걸 보면서 내년 시즌 5선발의 첫 번째 후보는 이민석 선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이민석 선수는 오늘 소개하는 선수들에 비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야구를 잘했던 선수는 아닙니다. 중학교 3학년 때는 이제 부상이 있었고 신장도 작고 그래서 야구를 그만두려고 했었다고 해요. 저와 인터뷰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또 중학교 2학년 때 배팅 야수였었는데 배팅에 재능이 없어서 투수로 전향을 한 케이스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갑자기 급성장을 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마지막 1차 지명을 받아낸 케이스였습니다. 특히 이제 선발로 키우고 있는 선수다 보니까 풀 시즌을 이어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스태미너와 회복력이 있느냐가 없느냐가 관건이긴 한데 일단 첫 스타트를 잘 끊었으니까 올 시즌에 계속된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역시나 이제 뭐 이민석 선수는 사실 이 정도는 던질 수 있는 투수다라는 좀 평가였었고 확실히 이 빠른 공이 좀 매력적이에요. 이민석 선수는 사실 신인 시절부터 정말 지금도 그렇지만 부드러운 폼 속에서 강한 공이 나오는 투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또 굉장히
안정적인 밸런스를 가지고 있고 사실 팔스윙이 정말 사실 좋아요. 팔스윙 투수들은 팔스윙을 많이 보는데 굉장히 안정적인 또 그 투구 폼 속에서 이 강한 볼이 나오는 이유가 다 있는 투수가 또 이민석 선수이고 단지 저도 항상 우려되는 거는 부상. 뭐 야구를 뭐 오래 했지만 그 투수 구력이 짧다. 그리고 투구수가 아직은 좀 관리가 필요한 투수로 보여져요 저는 항상. 그러니까 짧은 이닝을 항상 던지던 투수였는데 이제 선발로 가면서 많은 투구수를 전력으로 던지다 보면 분명히 또 데미지가 올 수 있는 투수이기 때문에 조금 관리가 필요한 투수가 이민석 선수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민석 선수가 뭐 차우처럼 이런 말씀대로 전체적인 투구 폼이 굉장히 안정감 있어요. 부드럽고. 근데 이 야참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아픈 거는 아무리 폼이 좋아도 하늘의 뜻 같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쪽에서 저는 이민석 선수를 정말 자주 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이라서 하늘의 운이 좀 이민석 선수한테 안 아프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김태형 감독이랑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어떤 네. 부분이세요? 그러니까 김태형 감독은 어린 선수들한테 되게 심플하게 주문을 해요. 맞아. 그냥 가운데 보고 던져. 이런 유형이거든요. 뭐 이 선수가 머리를 써서 공을 하나 뺐다 넣었다 아니야. 일단 다 맞아봐. 되게 심플하게 젊은 선수들을 이렇게 컨트롤 하거든요. 지금 이민석 선수는 슬라이더 움직임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직구를 던지고 슬라이더를 뭐 빼고 이런 느낌이 아니고 슬라이더도 그냥 과감하게 스트라이크 던져도 될 정도의 궤적이거든요. 이 탑 자체가 많이 섰어요. 그러면서 슬라이더 궤적이 움직임이 상당히 좋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김태형 감독이 주문했을 때 어차피 80개 많으면 100개 정도를 그냥 계속 스트라이크 존에 과감하게 넣어. 그러면 어느 정도는 안정된 성적은 가지고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요. 그런 확신을 준다면. 그렇다면 2023년 이제 개막전 때 사실 부상을 당하면서 이제 토미존 수술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난 시즌은 기록이 좋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한 1년 정도 부상을 좀 털어내는 시간이라고 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인대는 파열이 돼서 항상 불편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불편함이 완전히 해소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투수들이 어깨나 팔꿈치에 리스크가 없으면 제구력은 무조건 회복돼요. 네. 근데 그 불편감이 있으면 스피드보단 사실은 저는 제구력 쪽에 더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이민석 선수가 정상적으로 통증 없이 복귀를 하고 계속해서 선발 로테이션을 돌아가 준다면 이 폼으로 제구가 나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도 네,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 네. 이민석 선수가 이제 시즌 끝까지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마운드를 지켜주기를 또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팀은 이제 유망주들이 상당히 많은 팀입니다. 최근 활약 중인 정우주 선수에 대한 참견을 먼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키움의 정현우 선수와 함께 누가 이제 전체 1순위가 되느냐 상당히 또 많은 기대를 모았던 이제 정우주 선수인데 정우주 선수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정우주 선수의 가장 큰 매력은 역시 제가 그 당시에 10+1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 포심, 160을 던질 수 있는 포심 그리고 그 포심을 뿌릴 수 있는 부드러운 투구 폼 이게 정말 정우주 선수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정우주 선수가 데뷔하자마자 1군에서 만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희성 의원이 이제 작년에 좀 많은 조언을 좀 해줬는데 어떻게 좀 조언대로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일단 뭐 제 조언은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좀 변화된 부분이 있었던 것이 이 소온 페스트볼을 던질 때 그러니까 분명히 이 정우주 선수의 영리함이 본인의 장점을 극대화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정우주 선수는 사실은 공을 회전시키는 능력은 월등히 뛰어나거든요. 그럼 결국은 공이 회전하는 것보다는 회전축을 세워서 상하의 움직임을 더 크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방망이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땅에서 수평으로 이렇게 치지 않아요. 타자들은 항상 방망이 헤드 끝이 이렇게 처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요 처진 방망이를 피해 가려면 공은 반듯하게 돌아서 반듯하게 날아가야 돼요. 근데 요게 대다수의 선수들은 손목이 이렇게 살짝 꺾여요. 그래서 이렇게 회전이 들어가면 공이 이런 식으로 회전을 먹고 들어가거든요. 요걸 이제 테일링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 회전이면 방망이랑 회전하는 각도가 궤적이 딱 맞아 떨어지는데 이 방망이
각도에서 회전은 바로 쓰면 이제 공이 뜨거나 아니면 공이 방망이를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투수들이 각 팀의 마무리에 포진이 돼 있어요. 조병현, 그리고 박영현, 그리고 김진성.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이 이 상하의 움직임을 던지는 투수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선수들의 투구폼을 자세히 유심히 보면 손목이 항상 이렇게 반듯하게 서 있어요. 김태견 선수도 그렇고요. 네. 근데 그런 쪽에서 정우주 선수는 엄청난 회전력을 갖고 있었지만 고등학교 때는 살짝 여기 이렇게 돌아 있었어요. 그래서 팔이 살짝, 그러니까 낮은 건 아니지만 살짝 밑에 있었는데 프로에 와서 싹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이 포심의 위력이 더 극대화가 돼요. 그런 영리함이 저는 정우주 선수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사실 저희가 중계했잖아요. 그 랜더스와 이글스의 경기에서 최정 선수를 상대로 하는 모습을 보고 솔직하게 하트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느낌을 뭐랄까, 최정 선수한테 이 몸쪽 높은 공에 계속해서 이재원 포수가 요구를 했거든요. 이거 던지기 정말 힘들어요. 특히 최정 같은 타자가 들어서면 이 신인 선수가 용기를 내서 여기다가 연속적으로 계속 던지기가 힘들어요. 근데 최정 선수는 결국 그걸 못 쫓아와서 삼진 아웃을 당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저는 신인 선수가 이렇게 몸쪽 높은 쪽, 그러니까 이 나이라고 흔히들 그러는데 이 나이를 이렇게 자신 있게 던지는 거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선수의 영리함 플러스 담대함이 와, 어마무시하구나 이런 거를 저는 정말 느꼈어요. 네. 이 선수가 뭐 포심도 상당히 또 매력이 있지만 사실 이제 고교 시절에는 이제 포크볼이 또 주목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프로 와서 지금 포크볼을 안 던지고 있거든요. 양상문 코치가 이제 다른 변화구를 또 연마하기 위함도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 신인 선수들에게 변화구를 앞서도 얘기했지만 던지지 말라고 하는 이유. 네,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사실은 결국에는 감각적인 거예요. 이게 변화구를 자꾸 던지고 내가 변화구에 중점을 두다 보면 이 빠른 공을 강하게 던지는 특히나 회전을 강하게 주는 이 느낌을 조금씩 까먹게 돼요. 이 몸이 기억을 못 하게 되는데 이 빠른 공을 계속해서 던지다 보면 그쪽으로 또 이 감각이 발달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특히나 어린 선수일수록 변화구로 이렇게 천천히, 예를 들면 느리게 이렇게 자꾸 섞어서 던지는 것보다는 빠른 공을 일단 어느 정도 올라올 때까지 많이 던져주는 게 좋아요. 저도 특히나 이 아마추어 선수나 어린 선수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뭐 변화구 하나 알려주세요 할 때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빠른 공을 강하게 던지는 연습을 좀 많이 하고 나서, 그리고 또 뭐 롱토스라든지 정말 뭐 짧은 거리에서라도 전력으로 던지는 연습을 좀 많이 하고 나서 나중에 변화구를 던져도 된다 이렇게 많이 얘기해 주는데 이게 결국에 그런 맥락인 거거든요. 빠른 공을 본인이 많이 던져야지만 또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팀의 유망주입니다. LG 트윈스 김영우 선수입니다. 강속구와 이제 강심장을 겸비한 선수라고 하죠. 김영우 선수인데 시즌 개막부터 정말 중심에 섰던 선수예요. 예. 사실 작년에 우리 김영우 선수 같은 경우도 우리 윤희상 위원님하고 같이 소개를 해드렸던 선수인데 굉장히 강한 공을 던지는 선수였습니다. 뭐 서울에서도 중학교 때부터 육선업 선수와 더불어서 굉장히 유명했던 선수였고 고등학교 때도 화제의 중심에 섰었던 선수였었는데 MCL 부상으로 인해서 1년 유급을 하고 다시 이제 나섰습니다. 이제 지명 직후에 LG 스카우트 관계자분에게 여쭤보니까 이 선수 같은 경우는 1이닝은 정말 엄청난 구속을 던진다. 그런데 뒤에 가면서 구속이 좀 급감하는 아쉬운 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프로에 가서 이 장점을 명결 감독님이 잘 활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스카우트 팀하고 현장하고 좀 잘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LG 트윈스가 강팀으로 가고 있는 하나의 어떤 이런 과정이고 이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김영우 선수는 또 이제 익스텐션이 길다 또 이게 잘 알려져 있는데 익스텐션이 길다는 것은 결국 다른 선수들보다 공을 조금 더 앞에서 던지는 느낌이 드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플레이트판 기준으로 공이 손에서 떨어지는 그 거리를 말하거든요. 예. 굉장히 앞에서 공을 던져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정우 선수는 사실은 모든 공을 온몸을 다 써서 전력 투구를 하는 투수거든요. 이닝을 갈수록 멀티 이닝 소화했을 때는 조금은 의심스러운 느낌은 있어요. 근데 뭐 직전에 이야기했듯이 보통 뭐 신인 선수들을 육성을 할 때 2군에서 키우느냐 1군에서 키우느냐, 저는 그래서 이 KBO는 감독이
굉장히 중요한 리그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매니저 역할만 할 수 있겠지만 이 옥석을 골랐을 때 이 선수를 내가 어떻게 크게끔 도와줄 수 있느냐, 만들어 갈 수 있느냐인데 김정은 선수를 봤을 때 영경 감독을 생각보다 잘 만났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본인의 장점을 정말 극대화해주고 있고 단 정말 빠른 공을 던지는 이 KBO에서 정말 소중한 자원이잖아요. 그런 쪽에서 이제 사실 투구폼 쪽으로는 조금은 힘을 뺄 수 있는 느낌. 네. 너무 많은 걸 근데 충분히 제가 인터뷰하는 것도 봤고 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을 때 좀 똑똑한 것 같아요. 심플한 것 같고 그러면 본인이 올 시즌에 겪으면서 물론 올 시즌은 신인이기 때문에 분명히 불펜에서도 김영호 선수를 정말 잘 케어하면서 시즌을 돌릴 거란 말이에요. 뭐 불펜에서 푸는 것도 조절을 해줄 거고 투구수도 조절을 해줄 거고 편한 상황에서 이닝을 맡길 거고 근데 이제 이게 2년차 되면 이제 팀에 필요한 상황에서 김영호 선수가 등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는 김영호 선수도 조금은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봐요. 지금은 이제 불펜에서 좋은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지만 염경엽 감독이 또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 2년 차까지는 불펜에서 좀 활용을 하고 3년 차부터는 손주영 선수와 함께 이제 좌우의 원투펀치를 좀 이룰 수 있게 성장을 좀 시켜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 결국 이제 염경엽 감독은 장기적으로는 김영호 선수를 선발 제목으로 이제 보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두 분이 생각하셨을 때는 선발이 더 잘 어울린다고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싶어요, 선발을. 정말 지금 투구폼 얘기를 하셨는데 롯데 이민석 선수의 155, 예를 들면 김영호 선수의 155. 정말 같은 구속이지만 이 보는 또 완전 다르잖아요. 이 투구폼에서 나오는 그 구속의 차이가 또 있는데 저는 약간 김광현, 양현종 이렇게 좀 비유를 해보고 싶어요. 두 선수의 전성기 때 김광현 선수는 정말 거친 폼에서 나오는 그런 파워 피처. 양현종 선수도 파워 피처였지만 굉장히 안정된 밸런스로 던지는 투수거든요. 근데 저는 김영호 선수의 이런 좀 거친 면이 물론 조금 다듬어야 되겠지만 그냥 이대로 쭉 가면서 구속이 일단 나오기 때문에 크게 줄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크게 손대지 않고 조금만 좀 힘 빼고 쓸 수 있는 폼으로 가되 지금의 이런 보여진 거친 면들, 그다음에 정말 신인답게 막 날리기도 하잖아요. 공이 여기저기 날리기도 하지만 빨리 선발로 좀 내년부터라도 들어와서 좀 새로운 좀 스타, 좀 이게 팬들이 보는 또 재밌는 투수가 한 명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윤희상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저는 오래 보고 싶은 마음에 불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김영호 선수를 보면 솔직하게 떠오르는 선수들이 뭐 KBO에서는 엄정욱 선수가 떠오르고요. 메이저리그를 보면 사사키 로키나 오타니 선수가 떠올라요. 강석구 선수의 숙명이잖아요. 부상이라는 리스크가. 그런 쪽에서 이 거친 느낌이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우려는 저는 있어요. 네, 그런 쪽에서 좀 확실한 마무리 투수로 성장을 했으면 하는 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이 선수에 대한 어떤 보직을 저희가 이제 확신할 수는 없는 네, 거니까 처음으로 갈리는 것 같아요. 사실 김영호 선수 같은 경우는 처음에 지명을 할 때부터 사실 마무리 느낌이 진짜 강했어요. 아마 LG에서도 그런 느낌으로 지명을 한 것 같은데 만약 영경엽 감독님이 이 김영호 선수를 선발로 만약 키워낸다면 그 자체로 정말 센세이션한 어떤 그런 시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아한 파워 피처를 한번 보고 싶어요. 정말로. 예. 김영호 선수 모자에 이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를 믿자. 네, 김영호 선수가 앞으로도 자신의 잠재력 또 자신의 능력을 믿으면서 또 KBO에게서 멋지게 또 꿈을 펼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두 분께 제가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 두 분이 루키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것만큼은 내가 다시 한번 잘 해보고 싶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채웠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것들이 있다면 좀 뭐가 있을까요? 윤희상이 형. 1년 차로 돌아간다. 저 진짜 웃을 수도 있어요. 저는 기도할 것 같아요.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이에요. 네. 네, 이게 너무 어린 마음의 상처였고 그리고 아파서 못하는 마음이 사실 평생 가고 아마 제가 죽기 전까지도 그 마음은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뭘 해도 안 돼요.
뭘 해도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때 대해서 다시 돌아간다면 정말 뭐 질문에 맞는 대답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프지 않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 네, 그게 가장 큽니다. 네. 차우찬은 일단 루키로 돌아간다. 저는 더 맞지 않는 대답인 것 같은데 저 안 가고 싶어요. 아니 지금 마지막에 이렇게 지금 이 질문을 이렇게 아니, 저도 마지막에 그러니까 저도 신인 때부터 아파서 좀 버티면서 잘 가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큰 부상으로 수술하고 이제 커리가 끝났는데 그냥 만족하는 것 같아요. 그냥 잘 버텼다. 너무 잘 버텼고 그래서 뭐 다시 돌아간다고 잘하고 못하고 그게 뭐 모를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냥 충분히 열심히 그냥 잘 버텼다. 안 가고 싶어요. 어찌 보면 그만큼 이제 이 신인 시절이 참 외롭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고민이 많을 때가 아닌가 또 그래서 이 두 분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저희가 또 언급했던 또 저희가 또 미처 다루지 못했던 KBO 리그 또 미국에서 또 활약하고 있는 또 많은 유망주 투수들 또 유망주 선수들 또 많은 고민들이 있겠지만 오늘 이 방송이 조금이나마 선수들에게 머릿속에 좀 해답을 찾을 수 있는 방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선수들 모두 부상 없이 또 건강하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확신 속에서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야구의 참견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 투수 유망주에 대해서 열심히 참견해 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야구 팬들이라면 꼭 참견하고 싶은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